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원래는 교사회의를 현장에서 한번 진행을 하고 이 효과적인 공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 모임에는 늘 한두 명 빠지기도 하고 또 모든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고 선생님들과 나누려고 해요.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자유롭게 보시고 교회에서 공과를 진행하실 때 그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공과 시간 100% 활용하기입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공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재를 한번 소개하고요. 진행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공과를 아무리 잘 준비하고 또 경험이 많아도 때때로 힘든 순간들이 오는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그 대안을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더 나은 공과를 위해서 마무리 멘트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공부할 공의 과정과 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좀 딱딱하게 느껴지죠? 무언가를 공부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공과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자 공부할 공을 공동체라고 할 때 한 가지 공으로 생각해서 공과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무언가를 가르쳐야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과 20분, 30분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 하는 교재가 되는 공과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재작년에 진행했던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밑에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내용보다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과 교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그 활용법 위주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저 현재 교재는 파이디온 출판사에서 나온 예수빌리지라는 공과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커리큘럼은 구약 3권, 신약 3권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권당 6개월씩 전체 6권을 다 나가면 3년이 흐르게 되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초등부에 아이들이 올라오면 처음 3년 동안 한번 배우고 그 다음 3년 동안 또 한번 복습해서 중고등부에 올라갈 때는 성경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요. 이 교재는 원래는 교사용 교재와 어린이용 교재 말고도 말씀마당 그림책이 있는데 그날 주제를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림책이에요. 근데 현재 저희는 사용하고 있지 않죠. 이유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저희 교재는 각 과마다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각마당, 말씀마당, 배움마당, 생활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생각마당은 인트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과 시간에 모여서 주의가 산만할 때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말씀마당은 그날 배운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또 배움마당은 질문을 통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이고요. 생활마당은 아이들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말씀마당 그림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가운데 2개 말씀마당과 배움마당을 선생님들이 하시는 공과 시간에 굳이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교사용 교재에는 이 4가지 섹션에 대한 설명이 모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이들용 교재에는 딱 2가지만 나와 있어요. 생각마당과 생활마당만 나와 있어요. 그마저도 생각마당은 때때로는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다는 의미는 공과를 진행하실 때 말씀 배움 마당보다는 생각마당, 생활마당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공과 시간을 진행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진행 예시를 2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드릴게요. 한 가지는 말씀마당과 배움마당을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인데 생각마당으로 인트로를 하시고 바로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말씀마당과 배움마당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모였을 때 도입에 진행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마당 활동과 생활마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번 주에 진행할 1과와 다음 주에 진행할 2과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1과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먼저 자리에 앉으면 제목과 포인트를 함께 읽는데, 이 포인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라는 이 한 문장은 제가 설교 시간에 손 유희를 통해서 함께 배우죠. 그 내용을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그거부터 재밌게 손으로 율동하듯이 하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마당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볼까 하고 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눈 다음에 선생님들이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음말인데, 1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는 이렇게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 안에 때때로 찾아오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말씀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을 한번 볼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밑에 있는 성경 말씀을 뜯어서 손가락에 끼우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재밌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각 섹션 흐름이 조금 더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어떤 멘트로 넘어갈지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안으로 드렸던 말씀과 배움마당을 만약에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싶으시다 하면 꼭 그림책이 없더라도 그날 배운 말씀이니까 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생각마당 전후로 말씀과 배움마당을 한번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볼 사람 하면 아이들이 적극적인 반응 설명하겠죠. 네, 12명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예스하고 나머지는 노했어요. 또는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제를 낼 건데 한번 아는 사람을 맞춰보세요 하고 교사형 교재에 있는 질문을 내고 맞춘 다음에 제가 1안에 설명드렸던 대로 생각마당, 이음말, 생활마당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과를 보면 2과는 아이들 교재에 생각마당이 없죠. 그 이유는 교재를 통해서 생각마당을 인트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형 교재를 보면 가위가위보 게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가위가위보가 아니라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한 명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인 친구를 이기거나 비길 때만 손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게임을 즐겁게 한 다음에 왜 이 게임을 했는지 이음말이 중요하겠죠. 여기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금 우리가 한 게임은 기준이 된 사람을 이기면 승리하는 게임이었는데, 게임의 기준이 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옆에 있는 생활마당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네 번째, 공과가 힘든 이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있고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많더라도 사실 공과를 진행하는 것은 때로는 힘든 일이에요. 아이들은 우리한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면 왜 공과가 때때로 그렇게 힘들고 피하고 싶을까? 5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부담감이에요. 공과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무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면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담을 갖게 되면 조금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더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공과 시간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주입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과 선생님이 또 아이들과 아이들이 서로 교제하는 시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공과 책은 단지 도구로 있을 뿐 공과 책이 주가 돼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숙제를 내야 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모두 다 피하고 싶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욕심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욕심이 있으면 선생님도 아이들도 힘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 나이 때는 가르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아이들의 생각에 공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대 형성이에요. 어른이 될수록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죠. 선생님들 모두 다 성인이고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들의 행동과 아이들의 말과 아이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요즘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가장 흥미를 갖고 사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그 관심사의 흥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선생님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 제 마음에도, 선생님들 마음에도 찔림이 오시는 분들도 있죠. 준비 부족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날 가르쳐야 되는 내용, 그날 공과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적어도 20분, 30분이라도 미리 보고 준비한다면, 인트로 때는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 섹션에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때 이음말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준비한다면 그날 공과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공과가 만들고 붙이고 오리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꼭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면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 처음으로 만들게 되면 어색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교사용 공과대로 설명한 대로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만약에 내가 20분, 30분 정도 미리 준비해 본다면 피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건데, 사실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공과를 진행하는 것이 내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되면 그냥 너무 당연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시간으로 아이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또 두 손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공과가 우리에겐 더 이상 힘든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즐겁고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치면서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도입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고, 또 각 반에 반별로 특색 있는 약속이나 활동들을 정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공과책대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섹션을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 반은 오늘은 이렇게 게임하고 아이들 칭찬해주고 기도하고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때로는 어떤 반은 우리 반은 이번 주에는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목표인데 전체 다 암송을 하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신다든지 칭찬해 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과하는 시간은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로 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조금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늘 열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주에도 선생님들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